제목. 다시 시작된 시대. 어느 날 하늘에서 뜬금없이 빛나는 유성이 떨어졌다. 그 유성은 그저 불빛을 뿜어내는 작은 별처럼 보였지만 지구에 닿은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엄청난 폭발과 함께 대지가 흔들리며 대기 중에 퍼진 거대한 먼지 구름이 지구를 감쌌다. 온 세상은 어둠 속에 잠겼고 그 어느 누구도 그 후 일어난 일을 알지 못했다. 유성이 떨어진 뒤 지구는 점점 생명력을 잃어갔다.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차례차례 사라져갔다.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체가 멸종했다. 세계는 텅 비었고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몇 세기 동안 지구는 무감각한 시간 속에 잠들었다. 그리고 5천 년이 흘렀다. 어느 날 대지에서부터 지구의 깊은 곳에서부터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대기 중에 먼지가 사라지며 다시 태양빛이 땅을 비추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며 무수히 많은 세월 동안 잊혀졌던 생명의 씨앗이 다시 땅속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놀랍게도 공룡들이었다. 공룡들은 지구에서 멸종된 지 수천 년이 지난 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살아났다. 공룡들은 이전과 달리 지금은 다소 다른 형태로 살아가고 있었다. 인간이 없어진 이 지구에서 그들은 새로운 지배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구는 다시 공룡의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만의 새로운 세계는 이전의 것과는 다르게 발전했다.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거대한 초식 공룡들이 울창한 숲을 헤치며 다니고 육식 공룡들이 그들을 쫓아다니며 새로운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이 공룡들이 다시 등장한 세계에서 이제는 또 다른 생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 중 일부는 공룡들의 먹이가 되었고 또 다른 일부는 공룡들과 공존하며 새로운 균형을 이루어 나갔다. 하지만 공룡들이 되살아난 이 세계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인간의 발자국이 남지 않았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새로운 시대에서는 공룡들의 지능이 점차 진화하고 있었다. 예전의 공룡들은 단순히 본능에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들 중 일부가 도구를 사용하고 무리를 이끌며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고대의 지구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향해 길을 열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가장 강력한 공룡 중 하나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무리의 우두머리로 등장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존재가 되었고 다른 공룡들은 그의 리더십을 따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티라노사우루스는 다른 공룡들에게 단순히 지배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우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공룡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들 사이에서 새로운 변화를 불러왔다. 공룡들 중 일부는 더 이상 단순히 먹고 살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새로운 생명체와의 공존을 꿈꾸며 점차 지구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다. 공룡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세상에서 길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나타난 생명체들과 협력하고 서로 다른 존재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졌고 공룡들은 결국 문명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렇게 5천 년의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것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됐다. 이 세계는 공룡들에 의해 재구성된 세상이었고 그들은 지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비록 인간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공룡들이 대신하며 새로운 질서와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지구는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유성이 떨어지던 순간의 기억이 오래도록 전해지며 그들은 이를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야기 제목. 티라노사우루스의 지배. 공룡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 5천 년의 시간이 지나고 지구는 새로 생겨난 공룡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들은 원시적인 본능과 진화된 지능을 바탕으로 다시 지구의 지배자로 군림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위협적이고 강력한 존재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였다. 그의 거대한 몸집과 무시무시한 이빨은 그 어떤 공룡도 감히 맞서기 어려운 존재였다. 하지만 그가 지배하는 세상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초식 공룡들과의 생존 경쟁은 치열했다. 1. 무자비한 지배자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크로스는 무리의 우두머리로 군림하며 다른 공룡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커다란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은 단순한 포식자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는 단순히 먹이를 추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의 초식 공룡들까지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했다. 크로스는 날마다 새로운 영역을 차지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었다. 2. 초식 동물들의 생존. 초식 동물들은 끊임없이 도망쳤다. 그들 중 가장 강력한 존재는 트리케라톱스였다. 그들은 거대한 몸집과 강력한 뿔로 자신들을 보호했지만 티라노사우루스는 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트리케라톱스 무리의 우두머리인 버즈는 지혜로운 지도자였다. 그는 크로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무리를 이끌며 끊임없이 이동하고 숲속이나 높은 지형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티라노사우루스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크로스는 단순히 힘만으로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젠 다른 초식 동물들을 이용해 트리케라톱스를 포위하려 했다. 크로스의 명령으로 다른 육식 공룡들이 무리지어 트리케라톱스를 추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3. 위기의 순간. 어느 날 버즈는 무리를 이끌고 숲을 벗어나 넓은 초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십 마리의 초식 동물들이 함께 있는 안전한 지역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나가는 도중 갑작스러운 바람에 크로스의 냄새를 맡은 티라노사우루스가 등장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끝이다. 버즈는 빠르게 무리에게 말했다. 계속 이동하라. 절대 멈추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다. 크로스는 거대한 발톱을 땅에 내리찍으며 무리의 방향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그가 무리를 향해 달려오는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다. 순간 모든 초식 동물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크로스는 그들을 하나씩 추적하며 절대 놓치지 않았다. 이대로는 안 돼. 버즈는 빠르게 무리의 방향을 바꾸며 고개를 돌렸다.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라. 버즈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고지대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크로스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갔다. 너희들이 피할 곳이 없다. 크로스는 비웃으며 말했다. 4. 최후의 대결. 버즈는 이제 무리의 마지막 방어선을 이끌고 있었다. 그들은 고지대에 올라갔지만 그곳은 오히려 고립된 장소였다. 크로스는 점차 그들을 몰아넣고 있었다. 버즈는 무리의 모든 힘을 모아 결전을 준비했다. 모두 나를 믿고 따라와.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버즈는 마지막으로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 버즈는 크로스에게 맞서 싸울 결심을 했다. 그의 커다란 뿔을 든 채 크로스를 향해 돌진했다. 크로스는 그가 나오는 것을 보고도 한 걸음 물러서지 않았다. 두 거대한 존재가 서로 부딪히며 대지를 흔들었다. 크로스의 힘과 버즈의 결단력이 충돌했다. 크로스는 순간적으로 버즈를 밀어내고 그의 뒤를 따르던 트리케라톱스를 공격했다. 그 순간 다른 초식 동물들은 전력을 다해 도망쳤다. 하지만 버즈는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크로스와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자신의 무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싸웠다. 5. 새로운 질서. 결국 크로스는 버즈의 공격에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다른 초식 동물들에게 쫓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지배는 여전히 강력했다. 버즈는 승리했지만 그의 승리는 그가 원하는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초식 동물들은 계속해서 티라노사우루스의 위협을 피해 숲과 고지대를 떠나며 이동해야 했다. 공룡 세계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싸워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다시 한번 물러나지만 그가 지배하는 세계는 언제 다시 위협적인 순간이 다가올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휘말렸다. 생존은 계속해서 치열했고 공룡들은 끊임없이 싸워야 했다. 하지만 이 싸움이 끝나면 그들은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지 공룡들의 시대가 아닌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의 경쟁과 생존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야기 제목 강철의 전쟁.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크로스는 지배자였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고
지구는 다시 공룡들의 시대가 되었다. 그가 이끄는 무리는 강력한 힘을 자랑했지만 어느 날 그는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다. 다른 강력한 공룡들, 특히 트리케라톱스와 같은 초식 동물들까지도 점차 강해지고 있었다. 크로스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배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전투에서 크로스는 한때 자신에게 무릎을 꿇었던 다른 공룡들의 연합군에 밀려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패배한 그의 무리는 깊은 숲속으로 숨었고 크로스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면서도 그 패배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뛰어넘을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가 숲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빨간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유성은 그 어떤 별보다도 강렬한 빛을 뿜어내며 지구의 대기권을 통과하고 있었다. 크로스는 그것이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유성이 지구에 떨어진 순간 그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1. 강철의 변형. 유성이 땅에 떨어진 직후 크로스는 그것을 향해 달려갔다. 유성이 떨어진 지점에는 불길한 빛을 발하는 돌이 놓여 있었다. 그 돌은 겉보기엔 평범한 암석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 발산되는 강렬한 에너지는 크로스를 사로잡았다. 그는 그것을 손톱으로 찔러 보았고 갑자기 몸이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의 뼈는 갑자기 강철처럼 변하기 시작했고 근육은 비정상적으로 튼튼해졌다. 그의 피부는 금속처럼 단단해졌고 힘과 내구성이 비상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는 이제 예전의 크로스가 아니었다. 몸집은 더욱 거대해졌고 그가 내뿜는 파워는 말 그대로 자연을 떨게 만들 정도였다. 크로스는 그가 변화한 것을 자각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육식 공룡을 넘어 자신을 강철로 만든 전사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2. 재조직된 전쟁. 크로스는 자신의 변화를 신속히 인식하고 이제 그를 따르는 무리를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약한 공룡들은 그의 새로운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크로스는 단순히 포식자가 아니라 강력한 전쟁의 지배자가 되었다. 그는 그의 새로 얻은 힘으로 다시 세상을 정복할 준비를 했다. 그의 변화를 지켜본 다른 공룡들, 특히 자신에게 도전하는 존재들인 트리케라톱스와 같은 초식 공룡들 또한 그의 급격한 변화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의 변화를 과소평가했지만 차츰 크로스의 거대한 힘 앞에서 그들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크로스는 재빨리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제 강철로 된 피부와 더 강력해진 근육을 바탕으로 전투에서 무적의 존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이끌었던 무리와 함께 다시 전투의 장으로 나섰다. 3. 강철 전쟁의 시작. 다시 시작된 전쟁에서 크로스는 전혀 다른 존재로 돌아왔다. 그의 몸은 마치 강철처럼 단단했고 그가 내뿜는 포효는 대지를 울리게 만들었다. 크로스는 단지 공격적이거나 무자비한 포식자가 아니라 전략적이고 지능적인 전사로 거듭났다. 그는 다른 공룡들, 특히 트리케라톱스와 같은 초식 공룡들에게 다시 한번 공포를 안겼다. 트리케라톱스들은 더 이상 그의 무자비한 추격을 피해 도망만 다니지 않았다. 그들은 더욱 조직적인 저항을 준비했다. 초식 공룡들 중 일부는 고도의 지능을 발휘하여 방어적 전략을 펼쳤고 다른 일부는 무리로 뭉쳐 크로스를 막으려 했지만 그들의 힘은 갈수록 크로스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4. 마지막 대결. 전쟁은 날로 격화되었고 크로스는 결국 마지막 전투를 위한 결전을 준비했다. 그의 상대는 이제 트리케라톱스의 우두머리인 버지였다. 버지는 자신이 이끌던 무리를 향한 크로스의 압박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하며 마지막 결전의 순간을 준비했다. 크로스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한순간에 끝내는 전투를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얻은 강철의 몸과 새로운 전략으로 싸움을 이어갔다. 버지와 그의 무리는 결국 크로스의 공격을 피해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크로스는 결국 그들의 모든 전투 전략을 간파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승리했다. 5. 새로운 지배자. 강철의 크로스. 전쟁은 끝났고 크로스는 다시 한번 공룡들의 지배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전처럼 단순히 자신만의 영역을 넓히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강철로 변화한 자신의 몸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다른 공룡들과의 협력을 추진했다. 그는 전쟁을 통해 알게 된 교훈을 바탕으로 단순한 지배가 아닌 공룡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강철의 티라노사우루스는 이제 단순히 전쟁의 승자가 아니라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가 이끄는 공룡들의 세계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생명력과 질서를 가진 세계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그 이후 크로스는 강철로 된 몸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체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전설이 되어갔다. 이야기 제목 크로스의 후예 외계인의 침략 1. 은퇴한 지배자 크로스의 평화로운 일상 500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 크로스는 이제 강철의 몸을 가진 전설적인 티라노사우루스에서 은퇴한 지배자로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자식 제로스는 이제 크로스의 뒤를 이어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제로스는 아버지인 크로스의 전쟁의 기억과 지혜를 배우며 성장했으며 그의 지휘 아래 무리는 공룡들이 가장 안정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제로스는 자신이 이끄는 무리를 보호하고 다른 공룡들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로운 시대를 이루어냈다. 대지는 푸르고 초식 동물들과 육식 동물들이 각자의 자리를 차지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 크로스는 제로스가 이끄는 세상에서 이제는 전투나 전쟁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기 위해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후손들에게 전쟁의 상처를 물려주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런 평화로운 날들이 오래가지 않았다. 우주 저편에서 다른 생명체들이 지구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2. 외계인의 침략. 하늘은 어느 날 이상한 빛을 내며 변했다. 평화로운 공룡들의 세상 위로 갑자기 우주선 하나가 대기권을 뚫고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 우주선은 그 어떤 공룡도 상상할 수 없는 크기와 형태였다. 크로스와 제로스는 그 이상한 물체가 하늘을 가르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저게 뭐지? 제로스는 경계심을 느끼며 물었다. 크로스는 이전의 전투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다. 아무리 평화로워도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게 전쟁의 전조일지도 몰라. 그 우주선은 대지 위로 착륙했고 그곳에서 외계인들이 등장했다. 그들의 모습은 공룡들과는 전혀 다른 기계적인 몸체를 가진 생명체들이었다. 그들은 인류의 전쟁 영화에서 본 것처럼 금속으로 덮인 강철 몸을 자랑하며 공룡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외계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전하기 위해 공룡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는 공룡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고 그들의 손에 들린 무기들은 공룡들을 위협하기 충분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기술은 공룡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대지를 빠르게 불태우고 있었다. 3. 전쟁의 준비. 크로스는 제로스를 호출했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이 외계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들일 것이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한다. 제로스는 아버지의 말을 깊이 새기며 무리를 이끌고 전투 준비를 시작했다. 제로스는 이미 아버지 크로스에게 배운 전투의 전략을 익히고 있었다. 그는 무리에게 훈련을 시키며 공룡들의 특성을 살려 싸울 방법을 모색했다. 트리케라톱스, 스테고사우루스, 그리고 다른 초식 공룡들도 무리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공룡들의 힘을 합친다면 외계인들의 위협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외계인들은 너무 강력했다. 그들이 쏜 레이저는 공룡들이 가진 단단한 뼈와 피부를 손쉽게 뚫고 지나갔다. 공룡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몰랐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단순히 힘이 아니라 기술이다. 제로스는 생각하며 무리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들의 기술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크로스는 예전의 전투에서 얻었던 교훈을 떠올렸다. 힘이 아닌 지혜로 싸워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공격적인 존재로만 살지 않았고 지혜와 협력을 통해 무리를 지켜냈다. 이제는 그것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 할 때다. 4. 외계인과의 싸움. 그렇게 공룡들은 외계인들의 공격을 피하면서도 점차 그들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제로스는 외계인들이 사용하는 무기의 에너지 공급원을 파악하고 그 에너지를 차단하는 방법을 찾았다. 또한 공룡들은 땅속을 파고 숨는 전략을 사용해 외계인들의 레이저 공격을 피해 다니며 약간씩 반격을 시작했다. 크로스는 자신의 몸을 이용해 외계인들에게 위협을 가했다. 강철처럼 단단한 피부를 자랑하는 크로스는 그들의 공격을 막으며 무리의 전투력을 이끌었다. 그는 예전처럼 무지막지하게 싸우지 않고 보다 전략적으로 공격의 타이밍을 맞추며 전투를 이끌었다. 그리고 마침내 공룡들은 외계인들의 에너지 공급 장치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 외계인들의 우주선은 점차 힘을 잃고 그들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5. 새로운 시대의 시작. 크로스와 제로스, 그리고 공룡들의 무리는 승리했다. 외계인들은 더 이상 지구에서 자신들의 지배를 지속할 수 없었고 그들의 우주선은 하늘을 가르며 떠나갔다. 공룡들은 다시 한번 대지에서 평화를 되찾았다. 그러나 제로스는 알고 있었다. 외계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이긴 것은 잠시일 뿐,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제로스는 말했다. 우리는 계속 준비해야 한다. 크로스는 아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구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들이 돌아오면 그때는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싸워야 한다. 공룡들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힘의 싸움만이 아니었다. 이제 공룡들은 지혜와 협력을 통해 더욱 강력해진 존재들로 거듭날 준비를 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언제든지 다시 다가올 위협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1부 끝.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